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의료기술직 합격률을 자랑하는 대방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를 강의하게 될 김대식 교수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2024년 대비 의료기술직 9급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의료관계법규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의료법규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번째 시험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초시생 가정에 간단하게 제가 OT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우리 대방고시에서 의료관계법규를 듣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아마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강사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대방고시에 커리큘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강사 프로필. 저는 대학에서 임상병리과에서 26년 동안 의료법규와 임상생리학을 전공으로 강의한 의료기술직에 포함되어 있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의료기사로서 강의할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도 있고 밑에 진로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진로지도사 1급 자격증. 저는 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취업 상담, 졸업 후 상담 어디로 갈 건가? 상담이 굉장히 많이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 1순위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었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두 번째, 공무원 또는 군무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지도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일석이조.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12월 달에 국가고시 보잖아요. 국가고시에 뭐에 들어갑니까? 의료관계법규. 그렇죠. 공중보건학.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그렇죠. 의료법규, 공중보건학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의료기술직 9급에 생물 들어가 있죠. 이걸 병행하면서 졸업하고 3월이나 6월에 의료직 공무원 도전해서 1년 이내에 딸 수 있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지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은 100% 합격해서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직에서 근무하는 졸업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그럼 여러분 봐. 진로지도사. 학생들이 교수님,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런 진로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교수님, 오늘 집에 왔는데 학생이 자기 아버님한테 오늘 그때 방학이었어, 방학 때 교수님한테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부모님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아버님 말, 야, 대학에서도 야, 교수님 술 상담 잘 해주냐? 이런 얘기 하더래. 그래서 한번 대박, 여러분, 진로, 술. 아버님이, 그 아들이 교수님하고 진로 상담하러 간다니까, 야, 아버지 교수님도 술 상담 잘 해주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학력비 경력은 당국대학교 이학 박사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동안 경희련 임상병리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병원 임상병리 관련 업무나 행정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월등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임상병리과 예리교수도 1년 정도 됐고요. 자, 저는 동남보건대학 임상병리과에서 학과장도 역임하고 기획실장도 역임 26년 동안 제가 동남보건 임상병리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전체 임상병리과 교수회, 그 관계법규 교수회 정회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자, 전 안산의료소년원 보호소년 지도위원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경험,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거죠. 교수님이 국시원, 국가시험 출제 검토 및 문항개발위원 또 하셨네? 저는 수년 동안 임상병리사 관련된 검토, 문항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방고시에서 무엇을 저는 또 뭡니까? 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출제 검증위원으로 제가 수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출제위원으로 단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 바탕으로, 대학에서 했던 경험 바탕으로 여러분들 의료직 공무원 합격하는 길에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대방고시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강사 PR입니다. 여러분 PR이 뭡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피할 건 없고 알릴 건 많지만 한 3가지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26년 동안 의료관계법규를 강의한 검증된 교수입니다. 저는 그 전문가에서 나온 의료관계법규 대표 저자로서 여러분 혹시 임상병 의사들은 지금 병원에나 여러분 학생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임상학과에서는 채택률 1위 제일 많이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고시 수석 배출률 100% 임상병의과에 이런 여러 교수님도 노력했고 저 또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저는 학생들 국가고시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의료관계법규 1교시입니다. 교수님 옆에서 푸는데 교수님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듯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러냐? 아니야, 그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너무 잘 봤어요. 다 100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가슴으로 뿌듯한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을 지닐 때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년간 지방공무원 출제위원으로서 많은 정보와 많은 문항에 대한 노하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의 어떻게 출제할 건지, 어떻게 해결 능력을, 그분의 그 문항에 대한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하는 길에 고득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세 번째, 저의 장점입니다. 자, 저는 임상병의사로서 의료기술직에 포함된 의료기사로서 학교에서 임상, 방사, 물치, 작업, 치기 및 취생과 이런 교수님들과의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여러분 의료관계법규 시간에 하나하나 쉽게 재밌게 술술 풀어낼 겁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새로 준비하시는 초생들 지난 여러분 경험이 있죠. 국가고시 경험. 그런데 자, 같은 의료기사의 직군 6개 직군마다 의료법은 다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용 콘텐츠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방사선 5가지 있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무, 의료기관, 기술평가, 의료광고, 감독, 보칙, 벌칙까지 있죠. 그렇죠? 또 보칙, 벌칙, 벌칙. 근데 여기는 벌칙이 없죠. 임상병의사도 없죠. 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의료법을 국가고시에 출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국가고시는 과락을 넘기고 그렇죠. 커트라인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아니죠. 국가고시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국가고시 이렇게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료기술직에 있는 관련된 교수님들이 누구나 다 출제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방사선과 교수님이 출제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임상병과 교수님이 국가고시에 관련해서 출제했다? 이것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1년, 22년, 10년 동안 의료법 문제를, 기출문제를 제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이 범위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저는 강의는 이렇게. 여러분, 의료법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스트레이트.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학교 때 20년 동안 강의했던 내공을 키워서 어떻게? 다빈도 출제 영역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쏙쏙 꺼내서 강의를 합니다. 일반 여러분들 강의하고 틀립니다. 그 엄청 많은 양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의료법은 꼼꼼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왜요? 자, 최근에 의료기술직 공무원 패턴, 시험 패턴 보면, 그렇죠. 문항 줄기 중심으로 나옵니다. 문항 중심 줄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연결의 문제, 법규, 그렇죠. 법령 나온다. 그다음에 시행령 나온다. 그다음에 시행규칙 연결해서 나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요새 개념 문제는 개념. 긴 지문 넣고 옳은 것은 이런 개념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 제일 당황하잖아요. 왜? 지문이 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저는 반복. 제가 수업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기억되는 해마기억법.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해마기억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의료 관련 법규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련 법 개정. 수시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카페나 인터넷 우리 그 대방고시에 알림장을 통해서 수시로 법이 개정됐다. 비교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관련 법령별 비교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제가 학습 효과가 있도록 강의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많습니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법규에 가장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게 뭡니까? 시행령, 규칙만 들어도 짜증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법에는, 그렇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어떤 거 신고, 어떤 거 허가? 그렇죠? 어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구청장 등등. 몇 년?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별, 주제별 정리해서 여러분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겁니다. 단원별. 자, 이번에 의료법이 끝났어. 의료기사비 끝났어. 그러면 정리를 해줍니다. 요점 정리, 중요한 것.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 예측 100%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질문도 하고 또 쪽지 시험도 보고 이런 걸 키워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한 이론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대방고시 커리큘럼 소개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방고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어떤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자, 제 강의는, 자, 의료관계법 강의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9월. 자, 첫 번째 기본 및 심화 이론. 언제부터? 9월부터. 어떻게 강의하냐 이거죠. 자, 저는 제가 기출문제, 공무원 기출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 패턴이 어떤 건지 제가 출제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주 쉽게 콕콕 집어서 출제 유형 파악, 최신 법령 개정 연결 정리해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3개월 동안 하는데요. 자, 여러분 최근에 기출문제, 여러분 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기출문제만 잘 알아도 70%. 자, 70%는 기출문제 70% 맞출 수 있어요. 그럼 70% 맞추면 합격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지엽적인 문제.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엽적인 문제까지 해결 맞춰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 10%는 우리가 기타 법규 있죠.
얼토당치 않는 문제만 안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따 기타, 여기 기타 법규에 보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여러분들 들어야 어디서? 대방에서 들어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국가고시하고 공무원 시험은 100%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확히 알아야 의료법규의 고독점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알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부 지자체는 공개도 하지만 중요한 거 비공개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럼 이런 문제를 대방고시의 저력, 대방고시의 역사가 이런 것들은 준비해가지고 저 또한 모든 문제를 복원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겁니다.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는 시험이 또 지자체마다 들지만 3월서부터 또 2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 긴 기간에 다르겠지만 보통 4월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측 가능한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실제와 유사한 동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하고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을 하고 문제 풀 때는 틀리다,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험 출제자의 마음에 우러난 이런 지문이 왜 틀리고 만들었느냐 이런 핵심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한 강의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쏙쏙 특강. 자, 여러분 저는 이제 4 내지 5월 정도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공지를 합니다. 별도로 공지도 탈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여러분 복귀책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갖고 다녀요? 그렇죠? 공부할 때 갖고 다녔지만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며칠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요점 정리. 이거 하면 된다. 공부했던 거 여러분 근데 전번에 맞았어. 이번에 틀렸어. 그렇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요점 정리. 그 다음에 제가 내년 4월, 5월, 3월 바뀌는 모든 법령까지 넣어서 제가 비교 분석해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9월부터 강의가 되면 교수님 어떤 교재를 사용할까요? 네. 여태까지 대방고시에서 사용했던 콕콕 의료관계법규책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신규 법규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와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 개강 전에 출간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도 됩니다.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제가 시중에 쭉 다니면서 의료관계법규 책을 문제집을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학원에서 나온 이런 문제집 봤더니 제가 멋있는 문제를 한번 22년에 기술대 문제를 포함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한번 출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일찍 하려고 했더니 기출 문제는 너무 일찍 내면은 다른 곳에서 이걸 모디파이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달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12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이론 정리 끝나고 기출문제집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대해도 됩니다. 제 생각은 가칭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의료관계법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장점은 의료기술직 교수님들하고 이런 상호정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 출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이런 문제 아니면 법규, 신규 법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어떻게? 교재는 한눈에 바로 확인. 자, 방대한 그렇게 기출, 다비드 법령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관성인 법령 한눈에 비교 분석 그대로. 그 다음에 최신 법 개정, 관련 시행령 등등등 중요한 거 보니까 23년. 여러분 제가 강의는 23년에
의료 복귀를 시험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 그렇죠. 의료기술직 공무원. 23년에 대비한 법령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관계복귀 각법 조문 옆에 출제년도, 출제 시도 이렇게 기입해서 몇 년대에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확인 나왔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하고 문제집은 정말 기대해도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초시생들의 가장 궁금한 사항 뭘까요? 이거잖아. 출제 범위가 어떻게 돼? 문제가 어떻게 돼? 이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우리는 20문제입니다. 20문제. 자, 20문제인데, 대학자 여러분들, 자, 법이 많지 않습니까? 15개나 돼요. 기타 법규 포함해서.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지역보호법. 자, 근데 우리 임상병리과 그 국가고시에는 얘를 포함해서 혈액관리법, 의료기사법 이렇게 5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70% 맞춰요. 여러분 70% 맞히면 이게 돼요? 안 됩니다. 95점에서 100점 맞아야 의료복귀는 합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70 이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제가 의료법 이런 감염병 지역법은 100% 맞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 잘하고 성적 차이 나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기타 이런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부분에서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맞춰야죠. 이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대방고시에서 김대식 교수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다면 기타 법규. 여러분, 기타 법규. 머리 아프죠? 지기사하죠? 교수님 이것까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포기하면 말죠? 안 됩니다. 포기? 여러분 배추 칠 때 포기가 필요하지 왜 여기 포기가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맞춰줘야 여러분들 경쟁자 아닙니까? 1점이라도 더 맞아야 합격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에 등록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 와요? 학원에 왜 와요? 왜 학원에 왜 와요? 첫 번째, 공무원 합격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에서 우리 대방고시에서 그런 강의를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한단 말이죠. 됐어요? 자, 법령 및 출제 비율. 복지본부입니다. 799. 굉장히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전체 9개 법령이 있는데 특히 감염, 방역은 감염 의료 관계 복귀만 봅니다. 뭐냐? 의료, 감염, 병 예방법 및 관리, 검역, 후천성, 결핵.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식품 이상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보건 의료 강의는 자, 4개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약사법이 포함됩니다. 약사법. 그래서 이런 최신 법령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본 책에 다 삽입해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도전하겠다 하고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고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해야겠다는 신념이 더 중요합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대방고시에서 열심히 의료관계 법규를 열심히 맞춰서 100점 맞으면 합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아시죠? 여러분 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그
결과는 나타납니다. 이거 될까 말까? 이거 해볼까 말까? 안 됩니다. 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대방고시에서 대식 교수님과 함께 해서 열심히 하면 공무원 합격의 길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